써. 이거.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뭐 와이프는 이제 그 사대를 나와서 와이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교사야. 사대 사범대. 한참 사범대 셀 때가 있었어. IMF 직후에. IMF 끝나고 나면서 교대 사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왜냐면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IMF인데. 와이프가 사대 출신인데 와이프만 교사가 못됐지. 인고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이게 시험은 우리 와이프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딱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는 그 꼬장꼬장한 이과 여학생 안경 딱 쓰고 공부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좀 약간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지. 농담이야. 근데 와이프는 시험 운이 없어. 이게 시험 운이거든. 와이프가 과학교육 전공했는데 생물교육하고 화학교육. 과학교사는 숫자가 적어. 그러니까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확률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시험에 운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와이프가 그게 안 돼가지고 와이프도 교사가 안 돼서 이제 학원 강사를 했는데 와이프 친구들도 다 교사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내 친구들도 그렇고 와이프 친구들도 와이프하고 가끔 연락하고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옛날 초등학생 같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좀 크잖아. 그러면 이제 농담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인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농담을 던진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놀리기도 하고 그런 하잖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 농담으로 난 그런 농담 되게 많이 하거든. 이 등신들아, 이 그지들아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그냥 우리 웃어 넘기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를 자기를 정말 그지라고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없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때. 그래서 학교로 전화가 온다. 혹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 물론 뭐 그렇다고 막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저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약간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좀 잘 다독여 주십시오. 이때니까. 근데 재수학원에서 내가 느끼는 게 그거야. 내가 작년에 어떤 학생이 그냥 자는 거야.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면 걔는 그냥 엎드려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보거든. 요즘은 학원도 학생들을 건들면 안 된다는 주의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얄짤이 없거든. 이러씨, 빨리 어떻게 학생놈 새끼가 배우라고 그런 게 있어. 꼰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싹 깨버리거든. 나는 이런 얘기 안 되는데 난 남학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엎드렸는데 완전 남학생이야. 그래서 남학생이니까 싹 깼지. 여기 여학생이더라고. 몰랐어 나는. 어쨌든 그래서 내가 혼냈어. 근데 얘가 표정이 안 좋아. 보통 그러면은 약간 미안해 표정이 되잖아. 근데 표정이 안 좋아. 그래갖고 내가 덜 받았어. 너 기분 나쁘면 인터넷에 올려 고발을 하든지 이랬다. 그날 걔 엄마한테 왔잖아. 걔 엄마 하원 찾아왔잖아. 저희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한 건 아니고 그 어머니도 일을 갖춰서 오셨더라고. 저희 아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사과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붙잡고 괜찮다고 꼭 등을 좀 두들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물론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학생이 달라서 다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안 했지 나는. 아니 20살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난 생각이 들고 20살이잖아. 20살인데 그런 걸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근데 그때 야 요즘 애들은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요즘 말을 조심해. 혹시 이게 그렇게 되잖아. 그럼 문학을 그러면 사실 국어는 잘 못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 국어는 잘 못해. 왜 못하냐면 이 국어라는 게 맥락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한 문장에 어떤 게 쓰여 있으면 그걸 넘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지라고 하면 그걸 그지로 받아서 충격받는 애들은 쓰여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당연히 뭐가 떨어져. 독해력이 떨어지지. 그걸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문맥에 숨 감춰진 의미를 이해해라. 뭐야 이런 띠발.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요즘 되게 어렵대. 학생들 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열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열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미성수. 그래서 요즘 고2, 고3은 옛날로 따지면 초6, 중1 정도.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충고를 하고 혼을 내면 보통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잖아. 에이씨 이러든지 아니면 그래 선생님이 나한테 잘 되라고 좋은 말씀 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면 완전히 개기든지. 우리 때도 선생님들이 개기들 많았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충격을 받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선생님 먹기 어렵구나.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한 얘기야. 기억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시의 논리 구조를 봤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둘 중에 하나 상황을 제시하는 작품 그리고 정서태도 또는 대상을 통해서 정서태도를 제시하는 작품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걸 약간 구체화시켜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정서태도로 연결된 그런 작품에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구조를 얘기해주면 이 얘기죠. 근데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나타내는 단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잘 봐야 된다.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혹은 공간적 배경. 특히 배경과 관련된 게 언급되면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얘들이 전환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표지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또는 변화의 양상. 이거 꼭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변화의 양상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정서태도 연결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잖아. 상황에 따라 뭐가 나타난다고 했지? 정서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지. 근데 얘가 변했어. 그럼 변한 것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정서 반응. 따라서 변화는 중요한 거지. 왜? 정서 반응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꼭 무조건 100%다 바뀌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만약에 안 바뀌어. 그럼 안 바뀌면 뭘 봐야 돼? 이유. 바뀌었어? 그럼 바뀌면 이유와 변화 양상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되지?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 표지를 잘 잡아주세요. 이게 표지예요, 표지. 그다음 두 번째는 화자의 처지. 이거는 이제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얘를 근거로 나온다고 했지. 근데 때로는 얘가 뭐 될 수도 있어. 없거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면 역으로 얘를 보고 얘를 뭐 할 수도 있어야 될까? 추론할 수도 있어. 그치? 이해되지? 추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얘를 추론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얘를 통해서 얘를 역으로 추론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상형 추구라는 정서태도 나왔어. 그럼 상황은 뭘까? 그러면 얘네가 알기 쉬운 대로 바꿔줄게. 긍정적인 상황일까 부정적인 상황일까? 인정.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상처받는 거 아니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상형을 추구한다는 거 지금에 만족한다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상형을 추구한다. 그러면 상황은 뭐가 돼야 돼요? 부재, 결핍, 상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뭐가 가능해지냐면 추론이 가능해. 됐지? 이런 거야. 아니 그렇잖아. 니네 지금 부재, 결핍, 상실이잖아.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부재, 결핍, 상실을 바꾸고 싶잖아. 어? 그게 뭐야? 성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녀. 자체가 내 성적에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소개팅 뭐야? 이거야. 이별. 아 소개팅 이별이잖아. 대한독립 만세 뭐야? 일제치하. 민주주의 오라 뭐야? 독재.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지? 이렇게 뭐가 가능해야 돼? 추론이 가능해야 돼. 됐니? 오케이. 요 얘기 할 거야 지금. 그거 이제 했어? 예를 들면 만족이야. 그러면 상황은 도제결핍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충만한 상태. 흔히 말하는 긍정적 상태. 그러니까 만족이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능해야 돼? 추론이 가능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 거야. 볼 건데 문제 중에 17번 오답 진짜 많았고요. 오답의 80%는 17번에 4번을 찍었어요. 4번 찍었나요? 몇 번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저 5번으로 찍었어요. 5번으로 찍었어요? 완전히 나가리인데? 그 다음에 18번은 2번입니다. 좀 이따 볼게요. 우선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가 낚이는 그중나도 구름까지 갔다 되돌아오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가 멎어버렸다. 끊어요. 여기까지. 일단 1, 2, 3, 4 묶습니다. 그리고요 5, 6도 묶어보세요. 그리고 6과 7 사이에서 한번 끊어볼래요? 끊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어보세요. 확실히. 혹시 내가 거기서 왜 끊었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뭔가 바뀌었어. 동의? 동의 못하겠어? 알겠어. 가보자. 우선 1부터 6까지 혹시 그럼 이건 동의해요? 2번 문장 있잖아요. 4번 문장, 5번 문장, 아니 6번 문장. 요거 지금 동의? 2번, 4번, 6번 문장 같다는 거 동의? 괜찮아? 자,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자, 2, 4, 6번 2번 문장이 뭐지? 노래가 그중 낚인 나도 하늘까지 갔다 구름까지 갔다 되돌아오지.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 그 문장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석대도를 한번 볼까? 그 얘기는 노래가 좋다는 거야? 아니면 노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거는? 너도 괜찮지만 너랑 사귀는 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네가 좋다는 거야? 아니면 안 좋다는 얘기야? 그 안 좋다는 얘기야 그거. 나중에 우리 남자애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여자 잘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거절하기가 좀 어려울 때 여자들이 어떻게 보통 하냐면 너 좋은 친구로 계속 지냈으면 좋겠어. 너 좋은 친구, 너 같은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그게 그러면 남자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조금만 더 하면 사귈 수 있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래서 스토커 되는 거야. 너도 나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자가 한 말은 뭐냐면 너는 친구로선 되지만 친구 이상은 안 돼. 이거잖아. 맞지? 그런 거를 빨리빨리 잘 알아들어야 그게 시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멍청한 남자들은요 시를 못해요. 자, 그럼 이거잖아요. 노래로는 뭐하나? 부족하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렇게 가는 거죠. 노래는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구름까지밖에 못 간다. 더 이상은 못 간다. 이게 맞나? 그럼 이게 노래의 뭡니까? 이런 걸 두 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금방 알아요. 한개. 나는 1등급을 원하는데 2등급까지밖에 못 가. 그럼 2등급이 뭐가 됩니까? 한 개. 그럼 얘가 뭐예요? 한 개다. 맞죠? 그러면 구름을 넘어가야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개를 넘어가. 두 자. 목표. 이상. 그렇지.
아 맞지? 목표지. 도달하면 이상이고. 됐지? 다음 봐. 그 다음 거 뭐야? 말이지. 말도 똑같잖아. 구조가. 말도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바닷가에서 뭐 했다? 멈춰버렸다. 바닷가를 넘어가야 어디야? 그렇지? 근데 못 가잖아. 그러게 바닷가가 말에 뭡니까? 한계. 하나 더 있네. 산새. 그리고 산 돼지. 이 맛있는 돼지고기가 이제 뭐 하다고요? 입맛을 잃었다고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맛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는 존재? 그렇지. 그러면 전부 다 뭐가 있는 존재들? 한계. 그렇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거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연물 감각, 자연물 감각, 자연물 감각.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연물 감각 이꼴 정서태도, 정서태도 한계. 이거다. 동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정서태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좌절, 절망 아니면 극복. 그래서 한계에 부딪혀서 에이 몰라 하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좋아 한계를 내가 극복할 거라고 하든지. 이 시는 좌절, 절망입니까? 극복입니까? 극복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바로 7회부터잖아. 꽃차 아침마다 개벼가는 꽃차 좋기는 네가 제일 좋아도 헤엄도 물 앞바닥에 얼굴을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내 닫힌 문 앞에 섰을 뿐이다. 그러면 내 닫힌 문 앞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시점 3화. 맞죠? 그러면 화자 나예요. 어디에 서 있다?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문을 넘어가면 누가 있다? 꽃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꽃과 이상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 그러면 문은 이상과 이상이 아닌 걸 딱 경계하는 곳이잖아. 그럼 여기가 어디야? 한계.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나는 결정해야 돼. 한계 상황이 왔잖아. 극복할 것이냐? 좌절할 것이냐. 근데 정서태도를 나타내주는 구절 4개가 나옵니다. 뭐예요? 4개 나와. 4개. 똑같은 거.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곱하기 몇 번? 4번. 그러면 나이 한계를 뭐 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한계? 극복이지. 한계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열어라. 곱하기 4. 주제네. 극복이지. 이제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상황, 부재결핍 혹은 한계 상황. 정서태도, 꽃에 대한 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 이거. 바닷가에서 멎어버렸다 구름까지 갖다 데려왔다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거 보고 확인했어. 아 입맛을 잃었다. 아 입맛을 잃었다. 감각이네. 감각은 정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얘와 얘도 부족한 상황이네. 그러니까 화자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극복이냐 좌절이냐 이거밖에 없을 텐데 하고 뒤를 읽었어. 그랬더니 문 열어 꽃차, 문 열어 꽃차라고 했어. 따라서 꽃을 추구하면서 뭐하는 작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꽃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침마다 개벽한다고 표현한 거야. 늘 변하는 점. 그러면 이제 그게 뭔지 해석되겠다. 해일과 벼락만이 길을지라도 해일과 벼락. 해일과 벼락. 이 정도는 충분히 알잖아. 꽃을 향해 가는 길이 해일과 벼락만일지라도는 뭐야? 그러고 싫은구나. 그래도 나는 간다 못 간다? 간다. 그러니까 극복, 의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정도 수준도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시가 어려운 거야. 됐니?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6번 보세요.
16번인가요? 17. 17번. 거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자연물을 써놨죠. 자연물은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래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산세 보입니까? 산세 화자가 지향하는 겁니까? 지향하지 않는 겁니까? 지향. 그래요. 지향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화자는 뭐를 지향합니까? 꽃. 따라서 2번. 근데 물 앞바닥 보이죠? 물 앞바닥을 애들이 많이 골랐어요. 왜 많이 골랐냐면 그럼 물어봤어요. 야, 물 앞바닥이 왜 성찰이냐? 거기 성찰의 매개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물에 자기 얼굴을 비췄잖아요. 성찰 아닙니까? 그러는 거야. 정말 죽여버릴 뻔했어요. 내가 비추는 겁니까? 애새끼가 비추는 겁니까? 애가 비추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문맥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퀄 뭐죠? 애새끼죠. 동의하죠? 근데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죠? 문. 그러면 애는 어디에 있어요? 물. 그러면 물하고 문이 뭐 한 거죠? 같은 거잖아요. 그럼 문도 만약에 이게 성찰의 매개체면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성찰의 매개체죠. 문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맞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지가 뇌피셜로 돌린 거예요. 물을 보고 있다?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그건 성찰이다. 뇌피셜. 뇌피셜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5번 가보세요. 5번 이제 골랐다고 했으니까 5번에 보시면 아이가 화자가 불허하는 대상, 화자가 불허하는 대상 누구밖에 없어요? 정서태도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는 항상 정서태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 18번 갑시다. 18번 보기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요거 지금 지난 시간에 기준으로 따지면 내재적 정보예요? 외재적 정보예요? 외재적 정보죠. 외재적 정보는 절대적 기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얘로 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답을 결정하는 거냐? 지문의 주제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시에서의 주제는 뭐죠? 정서태도잖아요. 그럼 화자의 정서태도에서 날아가는 게 답인 거예요. 2번 가보세요. 밑줄 한번 해볼게요. 고향을 그리워한다. 밑줄. 자, 이 작품의 화자. 고향을 그리워한다. 맞아요? 화자의 정서태도가 전혀 걸려요. 정서 아웃. 답 2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이게 시간 단축. 계속 얘기합니다. 시간 단축은 정확하게 읽고 다음 한 번에 골라내는 게 시간 단축이지 이거 아니라고요. 이런 천박한 짓 안 하도록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돈 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응?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원래는 요거 좀 해야 되는데 시간 되면 하고 갑시다. 요까지. 자, 두 번째 강구에 우리가 물이 돼요. 요거 시간 역시 3분 줄게요. 해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 보기가 내재적 정보 동의해? 그죠? 시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 따라가는 겁니다. 물에 대한 정보는 꼭 보시면 돼요. 뭐 내가 특별히 설명할 거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불에 대한 정보인데 불에 대한 시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는 내가 왜 그냥 가냐면 물은 여기서 그냥 일관되게 긍정이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근데 불을 읽었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가죠? 긍정적인 의미를 같이 들어. 그러니까 해석할 때 뭘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예주예라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뭐하고 있다?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속성도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속성도 갖고 있다. 여기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부차적인 설명이야. 사실 뭐 이거는 문제풀인데 바로 연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제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 동그라미 세모 이딴 거 좀 하지 말라. 이 천박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럼 불이 긍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살면 안 돼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양면성이 없는 일은 없어요. 긍정적인 게 있으면 그 긍정적인 건 반드시 부정적인 걸 갖고 있고요. 부정적인 게 있으면 반드시 긍정적인 걸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 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를까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싫거든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딸도 싫어합니다. 아빠 언제 끝나? 막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과연 역사에서 꼭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사람들이 줄까? 주겠죠. 그럼 뭐예요? 긍정적인 기능인 거예요. 전두환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쳐 죽일 놈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군바리가 대통령 하는 세상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쿠데타로 집권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뒤로는 군인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저런 사람이 윤 같은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오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쁘지만 그 나쁜 것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고요. 시원. 일단 그 얘기하고 C로 들어가 있어요. C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 뭐냐면 이 C에서는 반복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글에서 반복은 중요하잖아요. 그건 다 동의하죠.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시어 반복 이런 거 말고 가정이 반복되죠. 자, 선생님 제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선생님 제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선생님 제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3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정서가 뭡니까? 진짜 가고 싶다. 졸라 가고 싶다. 지금. 상황은 가는 게 쉽다 어렵다? 부재의 결핍 상식. 이게 정서를 통해서 상황 줄. 1년을 보고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의 일행을 딱 보고 확정하시면 돼요. 지금이잖아. now 시간적 배경이지? 지금 우리는 뭐다? 불로 만났다. 그럼 불이 있는 현실, 부정적 상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그걸 갖고요. 가정을 곱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가정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망을 간다, 소망. 뿐만 아니라 부재 결핍 상실이라는 상황. 이게 상황. 너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얘기는 지금 너랑 결혼하지 않았다. 적어도 결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결혼할 사람이면 너랑 결혼할 수 있다면 할 필요도 없어. 이미 결혼할 건데. 근데 너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여자가 아무래도 너하고 결혼 안 해줄 거란 얘기잖아. 너랑 사귈 수만 있다면 너랑 사귈 수만 있다 이거잖아. 생각이라고 혹시 알아? 생각?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남자 배우 송강. 생각. 생각이랑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이 말은 때려 죽여도 생각하고 못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생각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다. 그래서 이 아줌마야. 아줌마가 생각 만나겠니? 내가 생각은 마트에서 찾는 거야. 농담처럼 이랬는데 이해되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도 좋아하지 않으랴? 얘기는 만나고 싶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가문이요. 이 가문은 김간에 이간에 할 때 가문이 아니에요. 가문. 메말라 버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 만나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르 비 오는 소리를 흐른다면 그럼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와 물이 되어 만나는 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 흐르고 흘러 저물 여겨 저 혼자 깊어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게 하는 그러니까 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물이 그 생명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보기에 생명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갖고 있는 속도하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소망이지. 그럼 현재는 뭐가 없다? 봐? 죽은 나무 뿌리를 적셨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은 나무가 뭐 있는 상태다? 죽었다. 그러니까 뭐야? 생명이 없다. 그리고 지금 만날 수 있다 없다? 물로 만날 수 없다 이거잖아. 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야. 물을 뭐라고 했냐면 물을 부드러움 또 뭐라고 돼 있지? 부드러움, 재생, 생명력 이렇게 돼 있지. 자, 물로 만날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봐. 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건 만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물로 못 만난다는 거야. 근데 물이 세 가지였지? 재생,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생명력이지. 자, 그럼 뭔지 잘 봐. 3년에 가니까 뭐라고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뭘로 만나려 한다? 오케이. 불로 만나 같은 거잖아. 왜? 이게 상황이니까. 맞지? 그치? 지금이 불로 만난다며. 근데 불의 의미가 뭐야? 이거 빼고 파괴, 가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나려고 한다? 파괴, 가호를 만난다. 그러니까 그때 그 물은 뭐겠어? 파괴의 반대 개념 부드러워. 가혹의 반대 개념 부드러워. 이렇게 가고. 이해됐지?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대립.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느니 벌써 뭐하고 있다? 수치된 뼈 이미 불에 타버린 존재. 그리고 앞으로도 불에 탈 것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리밖에서 기다린 그대여 저 불이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나왔네. 저 불이 지난 뒤에. 왜? 불이 지나면 뭐 될 거니까? 정화될 거니까. 정화된 세상에서 우리 불로 만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나자 뭐예요? 소망. 정서태도죠. 마무리. 푸시지 불 꺼지는 소리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거친 넓고 깨끗한 하늘. 넓고 깨끗한 하늘로 밑줄합니다. 정서태도. 이게 상황. 정서태도 물로 만나자. 넓고 깨끗한 하늘로 뭐해라? 오라. 그럼 하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두자 하늘. 이상. 그렇지 이상. 맞지? 하늘하고 똑같은 거 하나 찾아봐. 하늘과 똑같은 단어. 왜 고민해? 물. 3년에 4행 5행 2년에 5행 뭐 있어? 부끄러운 바다. 그럼 여기서 부끄럽다는 게 쪽팔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하늘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넓고 깨끗한. 그럼 부끄러움과 깨끗함이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왜 깨끗해질까? 정화된. 그렇지. 뭐가 더 휩쓸어 갔으니까. 불이 휩쓸어 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불이 정화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네요. 상황. 이런 상황. 정서태도 이상이 아니다. 소망.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19번. 그래서 이제 19번의 답 4번이죠.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반어가 뭐죠? 겉으로 쓰여 있는 표현과 속뜻이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 이 작품의 정서가 뭐죠? 만나자죠. 물로 만나자. 그러면 겉으로 쓰여 있는 표현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부정. 만나지 말자. 아니면 불로 만나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 틀린 거야. 답은 4. 반어를 따질 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 작품의 중심 정서와 표현의 관계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20번. 네. 그래서 20번 4번. 저 불이 지난 뒤에 저 불이 지난 뒤에 밑줄 하시고요.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뭐 어디까지 확인하느냐? 이게 지금 감각을 포함하고 있죠. 자연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연결하라고 했어요? 정서태도와 연결하라고 했죠. 그럼 저 불이 지난 뒤에만 보고는 정서태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뒷 구절을 읽어줘야 돼? 안 읽어줘야 돼요? 읽어줘야죠. 저 불이 지난 뒤에 다음에 뭡니까? 흐르는 물로 만나자죠. 그러면 저 불이 지난 뒤에와 담겨져 있는 정서가 뭡니까? 만남에 대한 소망이죠. 그런데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한과 자책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만남에 대한 소망 이렇게 가야죠. 정서태도가 깨졌기 때문에 답 4번.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또 깔끔하게 2주 끝났습니다. 나는 깔끔한데 본인도 깔끔한지 모르겠다. 복습하시고 그 독서지문 과제 낸 거 풀어오시고 이번 주 과제가 많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못해야도 된다고 미리 깔아둘게요. 그런데 일부러 안 하지 말고 다만 양이 많으니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서 일주일에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빨리 받으세요. 그래야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는 과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한 번 완료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 리듬에 맞춰 하면 되니까 과제가 술술 돌아가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고생하셨어요. 머리 나왔다. 머리 나왔다. 뒤통수.